안녕하세요, 선생님. 고양시에 살고 있는 58년생 부부가구입니다. 다음 달에 남편과 함께 기초연금을 신청할 예정인데, 현재 시가 7억 원, 공시가 4억 원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소득은 남편의 국민연금 47만 원과 정기예금 2억 원에서 나오는 월 60만 원 정도의 이자 소득이 있습니다. 참, 작년에 2000cc 승용차를 구입했는데, 중고차 가격은 한 3천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저희 부부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현재 결혼한 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데 기초연금을 받게 돼도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인생의 막 알베르토입니다. 경기도 고양시의 시가 7억 원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시고 정기예금 2억 원에 대한 이자 소득과 국민연금까지 받고 계신 오늘 의뢰인 부부께서 과연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을까요? 오늘 아주 쉽게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뢰인 부부의 상황을 정리해 보면 1958년생 부부가구시고요. 경기도 고양시의 시가 7억 원, 시가 표준액으로는 4억 원 하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시고 정기예금을 부부 각각 1억 원씩 갖고 계신데요. 여기서 나오는 이자 소득이 각각 30만 원씩 부부 합계 월 60만 원을 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른 소득은 남편의 국민연금 47만 원이 전부이십니다. 마지막으로 1년 전 구입하신 2000cc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데 중고차 시세는 3천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 기준 오늘 의뢰인 부부의 기초연금 수급 가능 여부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부부의 소득 인정액을 구해야 하는데요. 소득 인정액을 구하는 공식은 소득평가액 플러스 재산의 소득 환산액입니다. 소득은 평가하고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해서 더하겠다는 얘기인데요. 먼저 소득평가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오늘 의뢰인 부부의 소득은 국민연금과 이자 소득이 있으신데요. 남편의 국민연금 월 47만 원은 기본공제가 없으므로 100% 그대로 반영되고 정기예금 2억 원의 이자 소득 월 60만 원은 기본공제 4만 원을 받으실 수 있으므로 56만 원. 따라서 소득평가액은 국민연금 47만 원에 이자 소득 56만 원을 더하면 103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의 재산에는 일반 재산과 금융재산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의뢰인 부부의 일반 재산은 아파트와 자동차가 있고 금융재산은 정기예금이 있습니다. 먼저 일반 재산을 구해보면 실거래가 7억 원, 시가 표준액 4억 원 아파트에 2000cc 중고자동차 3천만 원을 더해주면 4억 3천만 원이 되고 여기에 지역별 기본공제, 특례시 기준 1억 3,500만 원을 차감하면 일반 재산은 2억 9,500만 원이 됩니다. 그럼 이번엔 금융재산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금융재산에는 기본공제 2천만 원을 받으실 수 있지만 부부 각각 기본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구당 딱 한 번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예금 2억 원에서 기본공제 2천만 원을 차감하면 금융재산은 1억 8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먼저 구했던 일반재산 2억 9,500만 원에 금융재산 1억 8천만 원을 더해주면 4억 7,500만 원. 여기에 소득환산율 4%를 곱하면 190만 원이고 이것을 다시 12개월로 나눠주면 158만 3천 원. 따라서 오늘 의뢰인 부부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158만 3천 원입니다. 그러면 이제 소득 인정액을 구할 수 있겠네요. 먼저 구했던 소득평가액 103만 원에 재산의 소득 환산액 158만 3천 원을 더해주면 의뢰인 부부의 소득 인정액은 261만 3천 원이 됩니다. 따라서 의뢰인 부부의 소득 인정액 261만 3천 원은 2023년 부부가구 선정 기준액 323만 2천 원 이하이므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십니다. 축하드리고요. 그렇다면 오늘 의뢰인 부부께서는 기초연금을 감액 없이 100% 받으실 수 있을까요? 먼저 국민연금 연계 감액은 국민연금을 48만 4,770원을 초과해서 받으면 해당되지만 남편의 국민연금은 47만 원이므로
국민연금 연계감액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부부감액 20%에는 해당되므로 부부 각각 25만 8,544원, 부부 합계 51만 7,080원을 매달 25일 받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의뢰인 부부께서 궁금해하시는 피부양자 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피부양자 자격을 위해서는 재산 요건과 소득 요건, 이 두 가지를 모두 통과해야 하는데요. 먼저 재산 요건의 경우 과세표준 5억 4천만 원 이하여야 하는데 오늘 의뢰인 부부가 소유하고 계신 고양시의 아파트 공시가는 4억 원이므로 과세표준 60%를 적용하면 2억 4천만 원입니다. 따라서 재산 요건은 아주 가볍게 통과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소득 요건은 연간 합산 소득이 부부 각각 2천만 원 이하여야 하는데요. 오늘 의뢰인 부부의 소득을 살펴보면 남편은 국민연금 47만 원, 이자 소득 30만 원, 기초연금 25만 8천 원이고 아내는 이자 소득 30만 원, 기초연금 25만 8천 원입니다. 하지만 이자 소득의 경우 연간 1,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아예 반영하지 않고 기초연금 또한 피부양자 합산 소득에 반영하지 않으므로 피부양자 소득 요건으로 볼 때 남편의 합산 소득은 연간 540만 원이고 아내는 0원입니다. 따라서 오늘 의뢰인 부부 모두 소득 요건도 여유 있게 통과하셨으므로 기초연금을 받으셔도 피부양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내년엔 기초연금이 얼마나 인상되나요? 2024년 기초연금은 2023년 32만 3,180원 대비 3.3% 인상된 33만 4천 원이고 부부 가구의 경우는 부부감액 20%를 적용하면 합계 53만 4,400원을 매달 25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부감액으로 기초연금이 20% 깎이는 것이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기초연금이 피부양자의 소득 요건에 포함되지 않아서 피부양자 자격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고 하니 정말 다행이네요. 오늘 친절하고 정확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린 것과 같이 기초연금, 국민연금, 그리고 건강보험은 서로 아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연금과 함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도 미리미리 준비하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알베르토가 어르신들의 행복한 인생 2막을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과 공유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